종목을 추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속으로 에듀원의 김준현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개의 뉴스를 통해서 관심 종목들 제시를 해주실 텐데요. 네.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게 될까요? 네, 시장이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는데요. 호황제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호재에 관련된 뉴스 네.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중국 4분기 GDP 기대가 만발하고 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종목을 담을까 하는 그런 기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기 GDP와 관련해서는 앞선 코너를 통해서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8%를 좀 넘어서야 시장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코노미스트의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예. 뉴스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고 이에 따른 관심 종목들로는 어떻게 제시가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뉴스에서도 좀 비슷한 기조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조금 더 그 종목에 대한 얘기가 좀 상세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중국 4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지금 고조가 되고 있고요. 어떤 시장의 상승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을지 계속적으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는 7.4%였고요.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4분기 7.8% 정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무역 수지 호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제조업 PMI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확장 국면세에 따라서 역시 굉장히 기대를 해도 된다,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도 이제 중국의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서 먹히고 있다. 그런 게 가장 좀 중요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역시 네. 경기 부양과 경제 구조 개혁에 관련된 정부 정책이 먹혀 들어간다는 측면. 사실은 경기가 어려웠거나 너무 힘든 상황에서는 정부 정책이 안 먹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제대로 먹힌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시장에 작동을 하고 있다는 측면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8%대의 성장률을 기록을 한다면은 단기 랠리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기사에서 좀 언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그럼 어떠한 업종과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좀 기울여 볼까,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중국, 이제 GDP 성장과 함께 또, 사상 최대 명절 또 춘절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목들을 좀 같이 봐야 된다는 그런 측면들이, 시장에 좀 지배적이고요. 일단은 춘절을 앞두고서는 중국 내수 소비재와 관련된 종목들 한번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고, 실제로 그런 종목들 지금 벌써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내수 소비재 관련주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또 포인트가 이제 중국 경제 정책의 수혜인 도시화라든지 아니면 낙후된 지역인 중서부에 관련된 투자에 관련된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경기 부양과 관련된 종목들, 주로 이제 소재주 쪽인데요. 화학이나 철강주 관련된 종목들 한번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에 중국 증시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철강주와 화학주가 좀 빠졌어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 1분기 실적에 대한 좀 불안감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좀 꼬여져 있는데, 만약에 GDP라든지 아니면 향후 모멘텀의 기대감이 있다면 오히려 지금 시기는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종목을 좀 선별해 좀 보겠습니다. 관련 네. 종목들 중에서 좋은 종목도 선별해 보면요. 일단 관심주로서는 철강의 대표적인 종목들 포스코와 OCI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재 관련돼서는 락앤락이라든지 휴비츠,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에이블 CNC. 그러니까 주가 흐름이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지면서 일단 향후 중국 모멘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소재 산업재에서부터 이 소비주까지 골고루 나눠서 좀 적절하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종목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네, 오늘은 소비주와 관련된 내용인데 휴비츠라는 종목을 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많이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요. 안광학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죠. 국내에서 한 1위 정도, 글로벌하게 좀 마켓시어 3위 정도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역시 이 회사의 성장은 2007년도에 설립된 상해 휴비츠에 있습니다. 네. 2007년에 설립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시장 주변 한 2위 정도를 빠른 성장을 보였고요. 매해마다 20-30% 정도의 급성장을 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매출 성장이 한 32% 정도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 모멘텀의 핵심 키워드인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또 휴비츠 같은 경우에는 안정된 실적 성장세가 상당히 안정된 주가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요.
2003년도에 상장한 이후에 단 한 번도 매출이 역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좀 성장을 했고요.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단기 한 달 정도 조정을 거쳤는데 4분기 실적 전망치가 전년 동기 대비 한 두 자릿수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불식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측면은 뭐냐면 이제 수출 비중이 85%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환율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 조정이 같이 일어났었는데 이미 그런 부분은 주가에 좀 어느 정도 기반영됐다고 좀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부분들이 또 안광학 외에 또 신규 사업인 광학 현미경 사업이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이 또 새롭게 성장 모멘텀으로 또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큐비츠 같은 경우에 이제 고령화 사회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산업 구조의 수혜고요. 또 중국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성장이 한 번도 없는 우량한 회사인데 네. 올해 같은 경우도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753억, 영업이익은 한 13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 주가 흐름도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고점 신고가를 향해서 1분기에 다시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또 국민연금이 많이 좀 샀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지분이 6%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네. 63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도 어떤 주가의 하방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런 측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을 만한 종목들을 선별해서 사는 편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유망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큐비츠, 중국의 경기 회복과 춘절 효과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게 될까요? 네. 두 번째 이제 벵가드 펀드 좀 네.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벤가드 이슈 때 사실 오늘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되고 있긴 한데, 좀 특이한 기사입니다. 벵가드 리스크, 하지만 수혜주도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벵가드 펀드가 이 벤치마크 지수를 또 변경을 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의 수급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또 수혜를 받을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기사 내용부터 확인해 주시죠. 네, 일단 벵가드 펀드 내용을 좀 네. 잠깐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대기 물량이 벵가드 펀드가 한 일단 9조 원 정도 된다고 이미 시장에 좀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얼마 전에 벤치마크 기준인 FTSE 이머징 트렌드 지수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MS 지수하고 신규 벤치마크하는 FTS를 좀 비율을 적절하게 좀 혼합하는 그런 새로운 트랜지션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부터 16일부터 이제 MSCI 지수가 비중이 축소되고 네. FTS가 늘어나는 쪽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물량이 조금씩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그 물량에 따라 또 시장에 또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장이 안 좋으면 또 약간 좀 그런 과도한 충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러겠죠. 측면들을 한번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시장의 압박 요인이 좀 되고 있는데, 일단 하루에 이론상으로는 한 800억 정도, 그래서 이제 한 9조 한 2천억 정도 매도가 될 것으로 6월까지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한국 관련 또 글로벌 펀드에 또 유입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상쇄할 것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의 펀더멘탈 체력이 튼튼하다면은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존재를 하고요. 아시겠지만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도 종목이 편입이 되고 퇴출되는 것에 따라서 종목의 주가 흐름이 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 벵가드 펀드 같은 경우도 이제 FTSE 지수로 선진 지수로 가면서 또 신규적으로 좀 들어오는 종목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또 수급적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고 있는데, 개별 종목 주가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은 CJ 대한통운, 한전기술, SKC, 대신증권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주가 흐름들이라든지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종목들도 한번 물론 꼭 이렇게 리스크 요인이 존재를 하지만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조금 더 안전한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벵가드 펀드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쭉 짚어주셨는데 이들 관심 종목 내에서도 또 성장 스토리가 있는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정책 수혜를 받는 종목인데요. 일단 어제 오늘 좀 오르고 있고요. 어제 또 많이 좀 급등을 해서 일단 조정 시에 일단 매수하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한전기술이라는 회사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한전기술 같은 경우 벵가드 펀드 영향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니고요. 한전기술은 아시겠지만 한국전력 계열사죠. 그래서 이제 뭐 발전이나 소라든지 아니면 플랜트하는 설계를 주로 하는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요한 포인트가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 그러니까 한수원에서 원전을 이제 발주할 때 발전 설계를 하는데 그 설계 영역을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키포인트고, 매해마다 한 20% 수준의 역시 안정적인 영업이익률, 이런 부분들이 주 키포인트입니다. 4년 연속으로 했고요. 특히나 이제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망이 되는데 매출액 15%, 영업이익 한 76% 정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차기 정부의 정책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가 이제 곧 들었을 건데, 차기 정부가 이제 원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걸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또 신고리 원전 이제 5, 6호기가 조만간 발주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또 부풀고 있습니다.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해소가 가장 큰 측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4거래일 연속으로 기관이 한 3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역시 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뱅가드 이슈라든지 아니면 정책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항상 눌림 목대 접근을 하셔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뉴스를 통해서 관심 종목까지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에듀원의 김준현 팀장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